파토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항아리를 뭐라 하냐면요. 아스콘 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포장이 이렇게 시공해놨는데, 여기에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굴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파트란 말이 항아리를 영어로 파트라 그러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네, 그래서 표층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네? 표층이 떨어져 나간 걸 갖다 우리가 박리 현상이 생겼다래. 네, 박리가 돼서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생긴 것을 뭐라 그러냐면 파토리라고 한다. 일단 이걸 깔아주고요. 이건 절대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생원포다 완투마예요. 완투마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 정도 못 썼다라면은 원인은 생원포다 완투마, 대책은 생원포다 완투마를 잘한다 이렇게 쓰면은 되는데, 이제 이 정의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 지금 서론 부분에 이거나 서론에다가 이거를 다 쓰라 요까지 이런 뜻이었는데요. 아마 아스콘 포장의 파손 형태를 서론 부분에다가 쓰면 끝내주는 거예요. 서론부에다 아스콘 포장의 파손 형태 여러분들 많이 외운 거 있죠? 예? 그거 한 10가지 되는 거를 여기다 나열했으면 좋고, 내가 한번 써본 건데, 일반적인 아스콘 포장의 파손 원인은 뭐냐면요, 접착불량, 혼합물에, 그 다음에 피로균열, 반복되는 교통하중에 의해서 아스콘 포장이 작살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교통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균열이나 지도균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스트리핑이 일어나고요, 혼합물이 탈락돼 가지고 차 바퀴 통과부에 종방향, 행방향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 가로균열, 세로균열, 뭐죠. 그 다음에 균열부에 물침투가 되면요, 라벨링, 피로균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토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은, 골재가 개판이다, 재료. 그 다음에 다짐이 개판이다. 그 다음에 다짐 측정 시기를 1시간 이내로 해라. 여기서요, 기층의 다짐 두께는 8cm 이하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연구 보고서요, 겉보기 밀도는 96%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면방수나 교면포장을 개판으로 하면은, 교면포장,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8cm 두께로 하라는 겁니다. 좀 두껍게. 교면포장을 할 때 뭘로 하든 간에 한 8cm 정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면포장 밑에 방수지가 있어요. 이 교면방수가 접착이 불량하잖아, 이게. 그러면 들떠가지고 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막방수의 접착이 개판이다, 만약에. 그 다음에 SME 포장으로 하는 경우에 도막방수층의 두께를 1.2mm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방수가, 그러니까 파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교면방수하고 교면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면포장에서 일반 이런 도로보다는 교면포장에서 파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투식 방수를 하는 경우에는 한냉지 적설지에서는 절대로 침투식 방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투식 방수는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한냉기, 강원도 지랄나게 추운데 침투식 방수, 이거는 액체 침투식 방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료가 뭐예요, 주재료가? 액체 침투식 방수는 주재료가 뭐죠? 몰타루입니다. 여기에다가 몰타루에다가요, 그냥 안정제만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특수 화학약품만. 이게 몰타루야. 그러니까 방수를 할 때 침투식 방수가 제일 싸구려고, 요거는 동해를 잘 입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막방수란 말이나 요 시트 방수는 재료가 뭐야? 한마디로 재료가 몰타루야 뭐야? 아니야, 시트 방수지나 도막방수라는 거는 원래 재료가 뭐예요? 고무야. 고무. 무슨 아스팔트야. 고무잖아, 고무. 따라서 고무. 시트 방수진 고무잖아. 여기 시트 방수진 갖다 놨었는데. 시트 방수진이요, 도막 방수는 한 번 이게 뿌려. 2번 뿌려. 3번 뿌려. 그래가지고 도막 방수의 두께를 1.2mm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뿌려. 그러면 고무막이 딱 형성이 돼. 근데 한 번도 딱 무지개 비쌉니다. 도막 방수는요, 가격이 무지개 비싸. 근데 시트 방수진은 아예 그냥 기성 제품으로 나오는 거야. 도막 방수는 현장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겔 타임이 형성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버들버들한 고무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요 침투식 방수란 말은 앞에 몰타루 방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냉기에서는요,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얼으면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모든 물체가 떠버려요. 그래서 이런 항아리 모양이 이게 생긴다 이거야. 여기에 방수지가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요 위에다 포장을 하잖아. 그래서 방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요, 교면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교면 포장하면 안 돼요. 네? 만약에 급속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최소한도 보름 이상은 내가 교면 포장할 때 그 스타트하는 점서부터 보름 이상 동안은 그 안에 온도가 12도 이상, 10도 이상 보온을 해야 돼요. 환풍기를 떼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죠? 교량은 가능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500m야. 이 폭이 3차선 그라장 12m 되는 교량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확 뒤집어 씌우면 그 안에 온도를, 근데 그 안에다 훈풍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이 안에 온도 10도 유지하는 건 1도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야 되고, 만약에 후지하겠다라면 교면 포장 시공은 편경사를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면 포장 편경사 씁니까? 다리빨 포장을 이렇게 구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잘못 떠가지고 차가 돌아가다가 그냥 겨울에 그냥 저 논바닥에 가서 두르는 거 많이 있다고. 근데 콜드 조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트 조인트를 줘야 되는데 두 대의 피니셔로 다 동시에 밀어야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대의 피니셔로다가 연속 시공해서 콜드 조인트를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 홀이라는 건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런 구멍이 안 생기려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요,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파트홀의 정의를 써주고, 만약에 파트홀의 원인은 생원포다 완툼하고 파트홀에 대해서 안 생기려면 생원포다 완투마 여러분들 아주 그냥 끝내주게 연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대제목은 그렇게 써주면 끝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파트홀에 대한 보수 방법은 뭘 쓰긴 답해? 응? 파트홀에 대한 보수 방법은 폐표보 제절로 충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쓰든지 하여튼 본론에 써도 좋고, 예, 파트홀에 대한 보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보수 방법은, 요거는 폐표 오버 제젤리 충전전. 그래서 패칭, 오버레이, 더 씌우기, 이런 걸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더 씌우기. 최고 좋은 건 더 씌우기예요. 그죠? 예, 아니면 패칭이나 이 정도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파토를 고른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정의를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도 뭐 60점, 그죠? 예. 평균 여수 60점 맞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면 포장은 하여튼 어지간 텍코팅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교면 포장에서 할 때 특히 텍코팅,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텍코팅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스팔트 한원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질 아스팔트 쓰고 여기다 구수를 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요 아스팔트와 아스팔트 사이에 두는 거, 요걸 하다 이게 텍코팅이라는데요. 이 텍코팅이 개판으로 했다 이런 얘기는요, 요거 구수 아스팔트 3전, 개질 아스팔트 만약에 3전을 시공했다래. 예, 그럴 때 요 개질재와 구수 재료의 요 중간에 요거 중간층 표층할 때 그 중간에 든 텍코팅이 잘못되면은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에 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접착이 불량하잖아. 그럼 뜨잖아, 그냥.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홀이 생기지 않고 아스콘 포장해서 박리, 마모, 라벨링, 폴리싱, 스케일링 이런 게 안 생기려면 텍코팅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텍코팅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는 뭐 주로 패칭이나 더 씌우기 한다. 그래서 더 씌우기 두께는 8전 이상 하라는 겁니다. 예, 더 씌우기 두께는요, 나중에 시공을 하더라도 교면 포장에서 특히 8전 이상. 그래서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파트홀은 주로 교면 포장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파트홀은 여기 있잖아요. 교면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면 방수 시공이 불량할 때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예. 시공 불량 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미친놈이 피로균열이 존재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콘크리트 포장에 피로균열 이래가지고 이게 1교시 용어에 난 적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에서 매크래킹이 뭐냐, 지도균열이 뭐냐,
콘크리트 포장해서 스트리핑이 뭐냐? 콘크리트 포장해서 라벨링이 뭐냐? 폴리싱이 뭐냐? 프라싱이 뭐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 형태는 같이 한번 따라서 라벨링, 폴리싱, 프레싱, 스케일링, 그 다음에 스트리핑, 스트립쇼, 라벨링, 피로균열, 맥크랙, 지도균열. 지금 여기에서는요, 파톨 얘기가 나오지만 반복 교통화 중에 의해서 피로균열이 콘크리트 포장에 피로균열도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피로균열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연속되는 교통의 반복 과정에 의해서. 그러면 보세요. 맥크래킹 똑같은 말이고 지도균열, 피로균열, 다음에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스트리핑, 스케일링, 뭐 스폴링, 뭐 낫다 이거야.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라벨링, 폴리싱, 프라싱 뭐 이게 다 원인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절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빡세게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데 어떤 똘마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벨링, 폴리싱, 프라싱 이런 게 났어. 다른 게 났다. 그러면요. 똑같이 써지면 답안지가 특이하다고 지랄하면서 아마 75점 줄 거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라벨링, 폴리싱, 스케일링. 예, 그 종류는 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 중에서 이 서론에서 아스콘 포장에서 파톨이란 뭐냐는 얘기를 해주고 서론에서 살짝 아스콘 포장의 파손 형태의 종류에는 라벨링, 폴리싱, 스케일링, 지랄링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파톨의 원인 및 대책 이래가지고 생원포다 완투마 원인, 대책, 생원포다 완투마 이렇게 써도 60점 평균 연수 맞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건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선배들 시험 보면서 파톨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 그럼 대가리가 발로, 구체적으로 내가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원포다 완투마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아스콘 포장에서 피로균열, 따라서 피로균열, 맥크랙, 지도균열, 라벨링, 폴리싱, 프라싱, 스케일링, 스트리핑, 노화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에이징이라 해요. 예, 노화 현상을 에이징이라 합니다. 에이징, 에이징 현상 이런 거. 혼합물이 탈락돼. 예, 여기 있는 게 맨 집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요, 그걸 갖다가 스트리핑, 스케일링, 노화 현상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떨어져 나가면은 종방향균열도 동시에 일어나고요, 행방균열도 막 일어나고, 피로균열도 막 일어나고, 폴리싱, 요거 라벨링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껍데기가 뺏겨져 나가는 거 있는 거야. 골재에 붙어 있는 몰타루가 벗겨져 나가는 걸 갖다가 폴리싱이 나는 빡빡 문지르는 것처럼 수세미로. 이게 폴리싱이란 말이 빡빡빡 문질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수세미로.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요거 원인이 별도로 그냥 뭐 정확하게 요거다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요거놨다가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어떤 미친놈이 아스콘 포장의 파손 형태에 대해서 어느 거 하나를 거들먹을 해가지고 이것처럼 나면은 이거 외운 거를 결판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상 문제를 아무리 잘 찍어도요, 요번에는 파톨이랍니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공부 무지개 많이 시킨 거기 때문에 쓰기 연습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쓰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파톨 손 대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몇 교시 났죠? 네? 2교시 났나요? 네, 근데 2교시도 이거 말고도 아직 막 열심히 한 게 더 있기 때문에 안 굴른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 2교시는 뭐 아주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니까요.